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 화술의 꽃, 연기 화술의 꽃, 템포와 리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배우 화술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영역을 강의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감이 안 잡혀서 계속 미뤄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배우의 화술, 템포와 리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배우 화술에 있어서 템포와 리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템포감 있게 하거나 리듬감 있게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건 아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우 화술에 있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템포와 리듬의 어떤 개념이라도 알라고 오늘 그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연극 제작을 하다 보면 지도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야, 공연이 쳐지니까 관객들이 지루해할 수 있으니까 대사를 빨리 쳐, 빨리 템포감 있게 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나 서울예대 아니면 서경대 이런 데서 연기 교수로 활동을 했었을 때 학생들이 연극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그런 질문들을 하는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수님, 대사를 갖다 템포감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지도 교수님이 저희 보고 대사를 갖다 템포감 있게 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저희가 빠르게 쳐도 교수님이 지루하다고 하는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요? 이런 질문을 남기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배우가 대사를 tem포감 있게 친다라고 하는 건 급하게 서둘러서 빨리 치는 게 아니에요. 템포라고 하는 게 뭐예요? 템포라고 하는 건 완급 조절이 있는 거죠. 즉 느리고 빠르고가 반복되어지면서 우리가 템포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빠르기로 계속하면 우리가 템포감 있다고 느끼지 않죠. 그냥 급한 거죠. 교수님들이 대사를 템포감 있게 치라고 하면 무조건 빨리 치면 템포감 있는 줄 알고 학생들은 서두르거나 굉장히 급하게 대사를 칩니다. 근데 학생들이 공연할 때 그렇게 대사를 똑같이 빠르게 치면 관객들이 지루해 할까요? 아니면 속도감이 있다고 느낄까요? 네, 지루해야겠죠. 왜냐면 계속 똑같은 속도로 대사를 치는데 관객들이 지루할 수밖에 없죠. 뭔가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포즈도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음악적인 느낌들을 느끼면서 관객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드라마에 집중하면서 학생 배우들의 연기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그냥 배우가 대사를 빨리 쳐버리면 관객들 입장에서는 대사 따라가기에 급급하니까 그 드라마의 흐름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에게 있어서 이 템포와 리듬이라고 하는 건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를 해도 이 템포와 리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감독이 그 편집을 통해서 그 속도감을 만들고 템포감을 조율하고 그 장면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음악을 까느냐 장면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템포감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영화나 드라마라고 해도 배우가 화술을 어떻게 구사하느냐 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면의 템포와 리듬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템포와 리듬이 배우 화술의 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템포와 리듬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게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이해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템포와 리듬의 어떤 개념이라도 알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를 이렇게 정의하죠. 템포란 일정한 소절에서 같은 길이를 가진 일정한 단위에서 박자의 느리고 빠름을 의미한다. 언어에서는 억양과 음절과 단어들의 시간적 반복이 템포를 낳고 그것들의 고저, 장단, 강약의 양적 대조가 리듬을 형성한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는 건 어떤 시간을 소모하는 거잖아요. 어떤 길이 안에서 내가 몇 개의 음절로 말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말마디가 있는데 나는, 철수는, 철수 오빠는 즉 음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말이 조금씩 빨라지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마디 안에서 한 개의 음절이 들어가느냐 두 개의 음절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세 개냐 네 개냐에 따라서 말의 템포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리듬감이 형성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을 할 때 고저 즉 음절의 높고 낮은 액센트 그리고 장단음 각각의 음절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그리고 강하냐 약하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리듬감이 형성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잘 보면 나는 철수는 철수 오빤 걔네는 쟤네는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같은 말마디 안에 몇 개의 음절을 넣느냐에 따라서 말의 템포감과 리듬감이 달라집니다. 같은 말마디 안에 한 개의 음절이 들어가면 한 개의 음절이 길어지죠. 길어지죠. 그리고 두 개의 음절이 들어가면 나는 조금 더 빨라지고 근데 여기에 세 개의 음절이 들어가면 철수는 좀 더 빨라지고 그리고 여기에 네 개의 음절이 들어가면 철수 오빤 좀 더 빨라지고 그리고 여기에 다섯 개의 음절이 들어가면 철수 오빠는 하면서 좀 더 빨라지고 이런 것처럼 한 말마디 안에서 몇 개의 음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말의 템포감이 달라지고 리듬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언어도 일종의 음악적인 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음악처럼 이렇게 패턴화가 된 게 아니라 말은 굉장히 천변만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언어의 규칙, 언어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연기가 부자연스럽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연기가 이러한 규칙들을 깼을 때 즉 어법에 맞지 않게 말을 할 때 우리는 부자연스럽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연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리고 이 사회에 살면서 사용했던 언어적인 습관, 언어적인 규약 여기에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화술을 하고 자연스러운 연기를 한다고 하는 건 이 룰을 지켜야지만 자연스러운 화술과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학교에 갔고 영희는 집에 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철수는 학교에 갔고 영희는 집에 갔다 이러면 우리는 이상하다고 느끼죠. 즉 각각의 말토막에서 이 어미들을 갖다 날려버리면 우린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혹은 철수는 학교에 갔고 영희는 집에 갔다 이런 식으로 어미를 너무 떨궈도 우리는 말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말이 토막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화술에 대한 연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대사가 관객들한테 올곧게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연기,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었을 때 제가 발음하는 걸 잘 보면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하면 이렇게 각각의 구절, 각각의 말마디는 하나의 말마디 안에 4개의 음절들이 들어오는 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그러니까 어떤 말마디 안에는 4개의 음절이 들어가고 어떤 말마디 안에는 3개의 음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개의 음절이 들어갈 때 철수는 하고 잠깐의 휴지가 발생을 하죠. 즉 포즈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했고 그 다음엔 영희는 하고 나면 또 잠깐의 포즈가 발생합니다.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집에서에서도 잠깐의 휴지가 발생을 하죠. 즉 각각의 말마디 안에 4개씩의 음절이 들어가야지 이제 자연스러운데 이 4개의 음절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포즈, 잠깐의 휴지를 통해서 그 생략된 음절만큼의 어떤 길이를 유지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음한 걸 잘 보면은 철수는 세 음절만 들어간 부분에선 좀 더 포즈가 있고요. 학교에서 공부했고 여기는 포즈가 없고 영희는 하고 잠깐 포즈가 있고 집에서 세 음절만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잠깐의 포즈가 있고 공부했다. 그래갖고 네 음절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포즈가 없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템포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러운 화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파괴해서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이러면 대사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사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언어의 규약, 언어의 룰을 파괴를 시켜서 의미 전달이 안 되게끔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느껴요. 근데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이런 식이 되면 우리는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고 그리고 말이 안 들린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각각의 음절이 일정한 길이를 가져야지 의사소통이 된다, 의미가 전달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기할 때 급한 마음에 대사를 막 빨리 쳐버리게 되면 그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려면 이런 화술의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들을 연습을 하려면 너무너무 짜증나고 막 안 되니까 괴롭고 감도 안 잡히고 그게 막 열받고 막 빡치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연습들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프고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막상 연기하면서 연기 수업 중에 이것들을 설명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실기를 해보지 않는 가운데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뭔 얘기지? 꼭 그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연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을 한다. 일상에서 어떤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반적인 언어 규약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언어 구사자인데 연기를 할 때 내 이제 충동이 없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당사자의 어떤 욕망이 없으니까 이 말이 파괴되는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즉 호흡도 가빠지고 호흡도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고 말이 빨라지다 보니까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끊기도 안 되고 끊기가 안 되니까 의미의 맥락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의미 전달에 실패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이 리듬감, 이 박자감 이걸 여러분들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감정적인 상태이냐에 따라서 말의 빠르기가 달라지고 말의 강약이 달라지고 말의 완급이 달라지고 이런 현상들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음악과는 좀 다른 속성이 있다. 우리의 심리에 의해서 말의 빠르기나 템포감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말들, 말의 규범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지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말에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지 애초에 그게 안 되면 말에 변화를 줄 수도 없고 대사도 안 들리게 마음만 급해서 연기를 망쳐버릴 확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적인 전달을 하면서도 의미 전달을 해야 돼요. 대사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이 배우 화술에 있어서 템포와 리듬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음악에 이런 거 있죠.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 자아아아 자아아아. 이것도 뭐예요? 학교 종이 4분의 4박자죠? 그러니까 한마디 안에 4개의 박자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 종이, 즉 한마디 안에 4개의 박자가 있죠?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땡땡땡 땡땡땡, 즉 3개의 음절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땡땡땡 하면서 땡, 이거를 2박자로 늘리게 되죠. 그 다음에 어서 모이, 한마디 안에 4개의 음절이 들어감으로써 4개의 박자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어서 모이 자아아아 자아아아, 이런 식으로 되죠. 즉 음악도 이렇게 한마디 안에 4개의 박자가 들어가야 될 때 4개의 박자를 넣음으로써 비슷한 음악 패턴, 비슷한 리듬 패턴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 치면 어떤 음절인데 학교 종이 땡땡땡, 여기는 3개의 음절만 들어가니까 하나의 박자를 채우기 위해서 휴지가 발생한다. 즉 땡 하고 길게 유지해준다. 그리고 어서 모이 4개의 박자 다음에 자아아아 해서 4개의 박자를 이룸으로써 똑같은 길이와 리듬 패턴을 반복을 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적으로 느끼고 어떤 리듬감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예민한 시청자는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아까 학교 종이 할 때 여기에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학교 종이 할 때 강, 약, 중강, 약 이런 식의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 종이, 그래서 강약, 중강약 이런 식의 패턴들이 이제 발생한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멜로디가 얹어지면, 여기에 가락이 얹어지면 이게 이제 음악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노래로 불러보면은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하고 여기서 숨을 쉬죠.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해서 어떤 박자와 리듬감을 반복하면서 이게 음악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말도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음악처럼 뭐 멜로디가 얹어지거나 그렇진 않지만 이런 템포와 리듬감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음악적인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보면 음악처럼 어떤 특정한 멜로디가 얹어지진 않지만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이런 식의 어떤 템포와 리듬을 형성을 시킴으로써 말에 음악적인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음악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절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길이를 파괴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관객들이 지루할까봐 템포감 있게 대사 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대사하면 안 된다고요. 즉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어.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고.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고.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대사를 하더라도 각각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말의 속도감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음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길이들, 이거를 파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어, 이런 식으로 가야지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대사가 안 들립니다. 즉 의미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기 연습을 하면서 왜 대사 전달이 안 되지? 왜 의미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왜 발음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왜 말이 뭉개진다고 하는 거지? 이런 게 다 급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해서 잘 보면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이런 식의 어떤 리듬 패턴을 느꼈을 거예요. 즉, 첫 번째 오는 음절들, 이 음절이 강세를 받습니다.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면 저절로 강세를 받는 겁니다. 즉,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본을 볼 때 철수는 하고 한 칸 뛰죠. 학교에서 한 칸 뛰고 공부했고 한 칸 뛰고 영희는 한 칸 뛰고 집에서 한 칸 뛰고 공부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한 칸 띄고 나오는 다음에 첫 번째 오는 음절, 즉 말투목에서 제일 앞에 오는 것들,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이 첫 번째 음절들이 강세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와중에 이 첫 번째 음절의 강세들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의미 전달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의미 전달에 실패하거나 대사 전달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이 말투막 안에서의 첫 번째 강세, 이걸 여러분들이 파괴하기 때문에 대사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의미 전달에 실패한다고 하는 거죠.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다.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해도 이 의미 전달이 되는 이유는 이 각각의 규칙들이 지켜지고 있을 때 대사 전달이 되는 겁니다.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어.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어.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어. 이렇게 되면 내가 말을 빠르게 해도 대사 전달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영희는 집에서 공부했어. 이런 식이 되면 어떤 말의 전달을 위해서 구분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대사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대략이나마 배우 화술의 꽃, 연기 화술의 꽃 중에 하나인 템포와 리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론적으로 들을 때 되게 지겨울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화술적인 부분을 좀 더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싶다, 좀 더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책 있잖아요. 배우를 위한 화술과 연기. 네, 제가 이거 배우를 위한 화술과 연기 2도 써야 되는데 요즘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쓰고 있지만 이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썼던 내용들을 좀 더 이론적이고 차분하게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연기라고 하는 거, 이 배우 화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실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실기를 해봐야겠죠. 네, 실습을 해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 연기 동영상을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연기는 실기잖아요. 즉 몸으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체득돼야 되는 거니까.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